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윤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윤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증시가 결국 또 하락 마감했어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보용 보고서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이 괜찮았고요. 네네. 플러스가 났었는데요. 독일과 지금 러시아의 가스관 사이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사를 좀 중지했다, 재개했다, 뭐 아니다, 뭐 여러 개 나오지만 그날은 여하튼 어떻게 재개가 좀 안 될 것이다. 네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다시 쓱 쓰러지면서 주가가 등락이 좀 컸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1.3% 가까이 떨어졌고요. S&P 500과 다우지수도 1% 내외씩 하락한 채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단때는 1.3%까지 올라갔던 지수였는데요. 1% 넘게 하락한 하루가 보여드렸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 3대 지수는 모두 3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주말 하루만 보면은요, 에너지 섹터만 반등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주, 이미 소비재 등 많은 개인 투자를 좋아하는 성장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같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드스트림의 가스관 재개 연기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지를 시간대별로 한번 딱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FTSE 유럽 전체를 사는 ETF가 있는데요. 딱 그 뉴스가 발표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당 ETF인데요. 그게 바로 그 시점이 되겠고요. 유로와 달러 환율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로가 다시 약세를 보여준 것도 결국 노드스트림 관련된 뉴스가 발표된 것이 분명히 되겠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하루 종일 보면 그 전날 대비해서 미국 달러는 보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지난 금요일에 주요 흐름이 되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미국 증시가 그래도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는 1.3%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 고용 보고서는 어땠던 걸까요? 네, 월가 예측은 30만 건 초반 내지 약간 29만 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31만 5천 건은 그냥 딱 그 정도가 나왔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에서 이제 골디락스와 같은 그런 고용 보고서였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는 활발하면서 뭐 너무 또 뜨겁지도 않은 그러면서 상당히 좋다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반등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결국 이제 마이너스 났지만요. 실업률부터 보겠습니다. 실업률은 3.5%에서 3.7%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5% 이하의 완전 고용을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3.5%는 거의 40년 만에 최저였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별 신규 일자리 증가만 보더라도 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지난달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자리 수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데요. 여전히 플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요 전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실업자보다 일자리를 새로 발표된 것들 보면 1대2입니다. 그러니까 맘마뭐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일자리는 훨씬 더 많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업종이 한 6만 8천 건 증가했는데요.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레저 및 응대 업종입니다. 3만 1천 건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이전 대비는 120만 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일자리에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한 쪽이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2년물이 그동안에 지난주 내내 주가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이제 제롬 파월의 전전주에 잭슨 홀 미팅 이후부터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올랐었는데요. 고용 보고서 그나마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것이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퍼센트 자체는 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9월에 연준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대 7에서 지금 4대 6 정도까지 늘어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난번 잭슨 홀 연설에서도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직 그 긴축을 완화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고용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월가에서도 이번 고용 지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꽤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았죠. 어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수석 투자 전략가는 딱 말씀드렸던 대로 골디락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꽤 강하면서도 너무 뜨겁지 않은 그런 보고서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일자리를 모두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팬데믹 때 사라졌던 일자리 숫자, 개수는 다 채웠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LPL 파이낸셜은 실업률의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율의 완만한 상승은 노동시장이 7월보다 덜 타이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좀 타이트하다 보면 이제 금리가 물가도 올라가고 그 임금 상승률이 계속 올라갈 텐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그런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았다라고 네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용 지표는 괜찮았지만 어쨌든 이제 가스관과 관련된 이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하락했던 하루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좀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히트맵을 이제 자주 보여드립니다. 저희 새벽에 자주 보여드렸는데 지금 오늘 히트맵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딱 9시 30분에 개장 직후의 히트맵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초록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러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딱 바로 다음 그림은 장 마감 이후의 히트맵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만큼의 극명한 차이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컸다가 상승했다 내려가는 쉽게 해서 대부분이 음봉으로 네네. 마감한 하루가 되겠고요. 종목별로 보면 실적 발표한 게 한두 개 정도 있었는데요. 브로드컴이 1.6%가 상승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 그리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세일즈포스닷컴은 그 전주부터 해서 약간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겐하임에서는 매도해서 중립으로 소폭 상향시켰고요. 목표 주가는 1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5%가 하락은 했지만 파이퍼샌들러에서 344에서 360달러로요.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다이와 증권에서는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습니다. 주가는 2%가 떨어졌고요. AMC는 주가는 3% 올랐지만요. MKM에서 매도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도 0.9%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매도 의견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에서의 요즘에 흔히 보면 소위 밈 주식들에 네네.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쪽에 대해서 뭐 냉정 의견이 여전히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룰루레몬이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룰레몬 이제 그 전날 이제 장 마감을 실적 발표했고 저희가 막 속보만 전해드렸는데요. 주가는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7%로 마감했습니다. 매출과 이익, 가이던스 모든 항목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한 뭐 이런 것 특히 쉽지 않은데요. 그러네요. 이런 주가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룰레몬의 이번에 평가가 중요하겠는데요. 이것은 룰레몬의 소위 에슬레저라는 그런 네네. 상품군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해서 운동도 하고 레저도 겸해서 같이 있는 그 에슬레저군의 어떤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나름은 고가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로 아마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고소득층의 소비가 여전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부분은 마스터카드 최근에 다시 한번 소비 성향을 발표했는데요. 여전히 어떤 고소득층에서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의 어떤 흐름이 어떤 같은 상품 내에서도 네네. 그리고 같은 제품군 내에서도 어떤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에 대한 차이가 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핫한 거가 이제 우리를 보면 예전에 벨트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페니백이라 해서 이제 몸에 이제 걸치고 이렇게 되는 네네. 그런 가방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 이제 엄청나게 히트 친다는 얘기 워낙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대체 왜 하냐 그러지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벨트백이 엄청나게 인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뭐 그래서 다른 뭐 나이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주 명품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어떤 그 작년부터 있었지만 올해 워낙 그 어떤 패션의 트렌드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는 네네.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